네. 오늘은 2장 파이프라인 노아의 책 드릴까요? 네,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책이 다 나갔습니다. 새 5쪽인데요. 네. 제목은 새는 알을 깨트려야 날 수 있다입니다. 네, 조금씩 요약을 해드리자면 1단락에서는 물통을 원하는가 파이프라인을 원하는가 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1번에서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저는 이제 여기서 또 깨달음이 오대요. 만약 당신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라면 물통 나르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삶이다. 시간을 들인 만큼 돈을 버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서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6장에 넘어가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정된 직장이란 어디까지나 환상에 지나지 않다. 여기 파이프라인 노아에 나오는 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중에서 뒤에 나오거든요. 아무튼 브루노는 허리가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그날의 수입이 어떻게 될까? 두 친구가 물통을 나르는 일을 해요. 브루노하고 그다음에 파블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브루노는 뒤에 있는 생명선을 준비하지 않고 있고 파블로는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두를 던지더라고요. 내가 브루노예요. 브루노라서 물통을 나르지 않는다면 내 그날의 수입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헤드라인의 밑에 파란색을 보시면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원잡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무조건 동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열심히 공방을 일을 하고 목공 교육을 나가고 하지만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수입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일만 그렇겠지 다른 사람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2단락에서 그 물음을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치과의사 물통은 좀 다른가? 우린 그렇잖아요. 나는 좀 그렇지만 전문직은 다를 거야. 그래서 치과의사를 예를 들어 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사흘만 일하는데 연수입이 1억 2천에 달한대요. 일주일에 사흘만 일하고 연봉이 1억 2천인데 굉장히 부럽잖아요. 꿈의 물통을 나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한테 일이 생긴 거예요. 40살이 되기도 전에 관절염이 생겨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의 물통을 가진 것은 맞으나 물통을 나르는 일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빨간 글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을 더 투자하든 하지 않든 계속 수입을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두 친구 중에서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생명선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에 저한테도 묻는 거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한테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묻는 걸 거예요. 만약 내일 당장 당신의 수입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퇴출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당신이 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당신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저축해둔 돈을 병원비로 몽땅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내일 당장 수입이 끊기면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가? 만약 갑자기 수입이 사라지면 주택대출금을 몇 달이나 낼 수 있는가? 만약 갑자기 수입이 끊기면 아이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될까? 라고 이 책에서는 화두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화두에 대한 대답으로 3단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쇄 수입에 파워가 있다. 우리 누구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지속적인 인쇄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아직 물통을 나를 수 있을 때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된다. 다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가끔 이게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파이프라인이 나의 생명선이라고 얘기하면서 함정에서 벗어나게 이걸 알게 하라고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 파이프라인에서 365일 쉬지 않고 물이 흐르게 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하면 내가 봉급으로 연맹하는 것과 또 다른 인쇄소득을 얻는 것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장이 되게 길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따 보니까 세월지긴 하던데 여기서 이제 요 앞장에서는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이런 재밌죠? 네. 이 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 되게 쉽게 읽었었는데 요번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파워가 있다. 당신은 치과 의사와 다르고 당신은 여전히 물통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고 인쇄소에 파워가 있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큰 둘째에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물통 나르는 것을 왜 당연시하고 있냐? 왜 당연하다고 하냐? 인생에서 원한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열심히 물통을 나르는 일뿐이라고 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직장인도, 자영업도, 전문직도 노동 수입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고 했더니 빨간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블로가 설치한 파이프라인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브루노는 단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다르다는 이유로 파이프라인 설치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저도 여기 보면서 조금 많이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내가 여전히 여기에 함정에 빠졌다가 기어오르다가 다시 빠지는구나. 첫 번째는 보잘것없는 대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보잘것없는 대가라기보다는 우리는 이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물통을 나르는 배업을 배우고 열심히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날 수가 없다. 빨간 글자가 이게 더 명확하죠. 뒤에 8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장을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물통을 나를 수 있을 거다라는 것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작은 물통이지. 근데 경력이 쌓이고 내가 이직을 하고 내가 좀 달라지면 난 큰 물통을 갖게 될 거야. 알아. 그래서 직장인에서 자영업에서 전문직으로 또 해보지만 이 평생 물통을 나르다가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하는 상상을 하죠. 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해서 두 번째 얘기하거든요. 만약 물통을 더 많이 나르면은, 그래서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전문직으로 갈 수 없다면 내가 더 많이 나르면 되겠지. 하나를 가지다가 두 번째 일을 가지다가 세 번째 일을 가지다가. 그래서 아버지는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들 가정을 위해서 퇴근해서 주말에 물통을 더 나를 일 찾아야겠다. 요즘 직장인들 중에서 대리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짬을 내서 한 3-4시간만 하면 된다고 해서요. 또 엄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크니까 전에 물통 나르기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쵸? 애들 나르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벌이가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건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가계부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세 번째에서는 그걸 증명하게 보여주거든요. 더 큰 물통을 나르는 것은 어떠한가 좀 달라지나. 그래서 칸에 보시면 임금을 비교해 놨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아르바이트 평균 6,000원이죠. 우리가 또 이제 뭐 의사들을 선호하니까 의사들은 시간당 임금이 5만 원이에요. 그럼 좀 나아지는가? 두 번째 대단히 마지막 장입니다. 두 번째 물통 나르는 평균 임금이에요. 보통 사람은 3천만 원이죠. 변호사는 8천만 원이죠. 의사는 1억 2천만 원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검정 글자는 본인들이 읽으시더라도요. 빨간 글자는 일부러 표시를 좀 해놨거든요. 빨간 글자 읽어보면 의사의 물통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에 비해 10배는 크다. 그런데 지출 또한 10배가 크다. 둘 다 벌어들이는 만큼 소비하기에 바쁘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왜 당신이 지금 물통을 고를 것인가? 아니면 물통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열면 360을 쏟아지는 수입을 함께 마련해 갈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장의 오른쪽으로 가시면 파이프라인에 흐르는 물줄기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려면 인내, 끈기,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즉 파이프라인은 저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이 월요일날 8시 미팅이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아주 색다른 미팅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